안녕하세요. 차삼 TV 라연입니다. 오늘은 현기차 거르고 쌍용차도 걸렀을 때 5천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대형 SUV를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관 비교입니다. 일단 좌측 상단에 있는 차는 이제 쉐보레 트래버스고요. 우측 상단 차는 링컨 노틸러스, 가운데 있는 차는 지프 그랜드 체로키, 그리고 좌측 하단에 있는 차는 포드 익스플로러,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차는 혼다 파일럿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관은 다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렇게 큰 차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뭐 다 남성적으로 생겼죠. 자, 링컨 노틸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뭐 여기에 끼기는 살짝 애매한 좀 작은 사이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금액대가 5천만 원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산타페 정도 사이즈 나오기 때문에 집어넣어 봤습니다. 다른 차량들은 좀 더 크고요. 그리고 그 4대 중에 그나마 작은 차는 이제 가운데 있는 그랜드 체로키가 그래도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외관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가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입차는 뭐 옵션이 많지 않죠. 거의 뭐 단일 모델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일부 옵션만 선택이 가능한데, 일단 트래버스 같은 경우는 일단 등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4,500부터 5,500만 원까지 분포가 되어 있고요. 수입차 같은 경우는 다 프로모션을 한 금액입니다. 뭐 현재 기준은 아니고, 뭐 최대 기준도 아니고 어느 정도 평균 기준으로 한번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체로키가 5,300만 원, 익스플로러가 5,600만 원, 노틸러스가 5,800만 원, 파일럿이 5,900만 원입니다.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는 뭐 트래버스가 가장 있죠. 뭐 4,500만 원으로도 최고로 낮은 등급을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가장 좋습니다. 그 옵션을 보시면 일단 익스플로러, 노틸러스 파일럿은 뭐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으로 제가 평가를 해봤고요.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는 옵션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하로 표시를 해봤고, 트래버스는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중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재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이즈고요. 사이즈는 트래버스가 가장 길고 큽니다. 5.2m의 전장을 자랑하는 말 그대로 대형 SUV죠. 그 다음은 이제 익스플로러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파일럿. 그리고 그랜드 체로키랑 노틸러스는 사실 이 대형급에 끼기는 애매해요. 왜냐면 산타페 소렌토 정도의 사이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5천만 원대로 구입을 검토할 때, 뭐 거쳐갈 만한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집어넣은 거고요. 그래서 뭐 그랜드 체로키랑 노틸러스는 뭐 산타페 정도 사이즈, 그리고 트래버스, 익스플로러, 파일럿은 뭐 팰리세이드나 아니면 뭐 올류 렉스턴 정도 사이즈, 아니면 그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력과 토크 공차 중량을 보겠습니다. 뭐 마력은 트래버스가 314, 그랜드 체로키 286, 익스플로러 304, 노틸러스가 가장 높네요. 333마력입니다. 파일럿은 284고요. 뭐 토크는 쭉 보시면 되고, 노틸러스가 54.7입니다. 월등히 높죠. 그리고 익스플로러도 42.9. 사실 뭐 자연흡기 엔진이고 배기량이 높긴 하지만 아무래도 터보를 따라갈 수 없죠. 익스플로러랑 노틸러스는 2.3, 2.7 각각 터보가 달려 있고요. 공차 중량을 보시면 아무래도 노틸러스가 2200kg에 육박하게 가장 무겁네요. 사실 마력과 토크로 본다면 노틸러스 성능이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공차 중량 때문에 다른 차량에 뭐 성인 두세 명 정도 태우고 다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수치적으로 마력과 토크만 봤을 때는 뭐 노틸러스가 우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뭐 파일럿 같은 거는 1965kg고, 그리고 뭐 트래버스 같은 경우는 뭐 100kg 정도 차이 나고, 마력은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어떤 차가 더 잘 나가는지 이거는 직접 한번 시승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 수치적으로 보면 노틸러스가 가장 우세하네요. 네, 다음은 경제성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트래버스랑 그랜드 체로키는 3.6리터 엔진이 달려 있고요. 가솔린 자연 흡기입니다. 그리고 파일럿은 3.5리터 가솔린 자연 흡기가 달려 있고요. 익스플로러는 2.3 터보, 그리고 노틸러스는 2.7 터보가 달려 있습니다. 연비는 사실 뭐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익스플로러가 8.9km per 리터로 뭐 가장 우수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노틸러스 8.7, 그랜드 체로키가 7.9로 가장 좋지 않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연세금, 그리고 연건보료.
뭐 직장인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지역 가입자분들 기준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뭐 세금이랑 건보료는 배기량으로 다 측정이 되기 때문에 트래버스는 144만 원, 그랜드 체로키도 뭐 같은 3.6이기 때문에 144만 원이고요. 파일럿은 142만 원, 그리고 노틸러스는 113만 원. 여기서는 익스플로러가 2.3리터이기 때문에 96만 원으로 가장 저렴하네요. 최고로 비싼 144만 원과 대비한다면 거의 연간 50만 원, 한 달에 4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장점을 보시면 트래버스는 이제 쉐보레 브랜드이기 때문에 서비스 네트워크가 한국에 잘 깔려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가 용이하고 가격을 뭐 4,500만 원 정도부터 어프로치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렴한 가격으로 더 받고요. 또 그랜드 체로키도 요즘 그 프로모션이 많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을 장점으로 한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러는 이제 넉넉한 보증 기간. 포드 링컨은 이제 기본 무상 보증이 5년 10만이에요. 그래서 넉넉한 보증 기간, 그리고 풀 체인지를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뭐 페이스리프트라든지 풀 체인지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없는 게 좋죠. 네, 그리고 노틸러스도 역시 링컨 차량이기 때문에 넉넉한 보증 5년 10만이 있고, 뭐 이 중에서는 유일하게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뭐 프리미엄 브랜드가 있죠. 쉐보레 같은 경우는 뭐 캐딜락이 있고, 그리고 혼다 같은 경우는 아큐라가 있고, 현대는 제네시스가 있듯이 포드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링컨 차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리미엄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럿은 일단 기술의 혼다라는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혼다 센싱이 이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반자율주행 성능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리고 단점을 한번 보면 트래버스는 일단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경제성이 조금 떨어지고요.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조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을 보니까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모델과는 많이 이미지가 바뀝니다.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그랜드 체로키인데, 그랜드 체로키는 일단 경제성이 좋지 않고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아닌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도 제가 풀체인지 모델을 이제 인터넷에서 봤는데 뭐 이 모델도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풀체인지가 돼버리면 이만큼 프로모션을 안 하기 때문에 5천만 원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체인지 된 모델은 뭐 이 비교군에 집어넣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익스플로러입니다. 일단 익스플로러는 4기통이에요. 뭐 마력과 토크는 터보이기 때문에 좀 뽑아낼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무슨 소음이라든지 뭐 터보 렉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디자인은 뭐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요 바로 전 세대 모델과 뒷모습 같은 경우는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 세대가 더 마음에 들었다 이런 의견이 많아요. 앞모습에 대한 약간 호불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으로를 단점으로 한번 넣어봤고요. 노틸러스는 일단 이 중에서 대형급으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중대형이기 때문에 일단 사이즈가 약간 애매하고, 이 노틸러스 역시 그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사실 노틸러스가 거의 마지막으로 커세어 나오기 전에 나왔잖아요. 커세어는 링컨의 새로운 실내 디자인 그런 것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틸러스가 아마 마지막으로 이제 기존에 링컨에서 사용하던 실내, 예를 들어서 무슨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쭉 마감을 해가지고 내비가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있고 그 왼쪽으로 버튼식 기어 타입이 들어있는 그런 실내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 노틸러스 페이스리프트 실내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감동적일 만큼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만약에 페이스리프트 된 실내가 들어온다면 제가 볼 땐 노틸러스 상당히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가 개선된 모델이 들어오면 가격이 얼마나 인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현재의 가격으로 들어온다면 노틸러스는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일럿은 뭐 나온 지 조금 된 모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조금 뭐 낡았다, 오래된 모델이다, 뭐 이런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런데 뭐 노노재팬 일본 불매 운동 때문에 일본차라는 단점이 있어서 이렇게 일본차로 단점을 꼽아봤습니다. 네, 다음은 무상보증이랑 수리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트래버스랑 그랜드 체로키는 3년 6만 중 선도래 기준이고요. 그리고 파일럿은 3년 10만 중 선도래. 그리고 익스플로러랑 노틸러스는 이제 링컨 포드 차량이기 때문에 5년 10만 중 선도래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기간 후 수리비를 보시면 사실 뭐 미국 차가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여론이 많잖아요. 뭐 과거에 뭐 프로그램에서 이제 조사를 했을 때
뭐 얼마 차이로 미국 차가 가장 비싸게 나와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오토뷰란 자동차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쪽에서 뭐 캐딜락 차량에 대해서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캐딜락 차량 기준으로는 뭐 독일차 대비 더 저렴한 수리비가 보통 책정이 됐었었는데요. 사실 뭐 이거 한 부품, 어떤 특정 부품만 두고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경험상 제가 이제 미국 차 같은 경우는 뭐 캐딜락, 그리고 링컨, 포드 뭐 타봤었습니다. 타봤고 독일 차는 BMW, 벤츠를 타봤는데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서 일단 미국 차랑 독일 차는 비슷하게 넣어봤고요. 그리고 파일럿은 이제 일본 차량이기 때문에 일본 차도 제가 뭐 도요타, 렉서스, 그리고 닛산 뭐 타봤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비 한 1.5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차나 독일 차 대비해서는 30% 정도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차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팔렸기 때문에 뭐 알리바바나 아니면 뭐 이베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부품을 구하시기도 쉽습니다. 뭐 독일 차 이상으로 쉽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 기간 후 수리비는 조금만 부지런하시다면 더 저렴하게 하실 수도 있고, 뭐 조금 편하게 하신다 해도 미국이나 독일차 대비는 훨씬 저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총평입니다. 일단 트래버스는 이제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서비스 네트워크 쉐보레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일단 경제성이 떨어지고 이제 곧 페이스리프트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그랜드 체로키입니다. 이제 가격이 저렴하고 지프 차량의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 있지만 경제성이 떨어지고 이 차량 역시 풀체인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익스플로러입니다. 풀체인지가 얼마 전에 되어서 좋고요. 그리고 경제적이고 옵션이 풍부하고 보증기간이 길지만 보증기간이 지난 이후에 수리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틸러스입니다. 고급스럽고 프리미엄 브랜드다. 그리고 보증기간이 길지만 보증기간 이후 수리비가 비싸고 실내에 곧 페이스리프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파일럿입니다. 무상 보증 기간 이후에 유지비가 저렴하고 현재 뭐 옵션이 풍부하고 그리고 일본 차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죠. 내구성이 우수하다. 이런 이미지가 가지고 있지만 경제성이 떨어지고 이제 뭐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일본 차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현기차 예를 들어서 펠리세이드, 모하비 거르고 그리고 뭐 쌍용차 올류 렉스턴을 걸렀을 때 5천만 원대로 한번 넘볼 수 있는 5개 차량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사실 독일차 같은 경우는 5천만 원대로 구입을 하려면 사이즈가 많이 작아지죠. 뭐 투싼 사이즈 정도 되는데 이제 미국 차가 이제 크게 나오고 금액도 조금 저렴하다 보니까 이제 4개의 차량이 미국 차고 뭐 파일럿 역시 사실 뭐 북미 시장을 겨냥한 차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대 모두 북미를 타겟으로 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봤는데요. 뭐 개개인이 구입을 하실 때 고려하시는 부분은 다 다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국산차를 거르고 싶으시다면 이 5개 차량은 피해 가실 수 없을 것 같고요. 뭐 개개인이 판단을 잘 하셔서 꼼꼼히 따져보시고 좋은 차량으로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제가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 익스플로러와 파일럿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일단 풀체인지가 돼서 뭐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에 대한 부담이 조금 없겠죠. 그리고 일단 옵션 또 풍부해요. 뭐 서라운드 뷰도 있고 그리고 반절 주행이 거의 완벽하게 대응이 됩니다. 그리고 파일럿 같은 경우도 일단 혼다 센싱이 달려 있기 때문에 뭐 반절 주행이 거의 완벽하게 대응이 가능하고 그리고 일본 차가 요즘 조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사실 차는 차로 보신다면 뭐 사실 미국 차보다는 일본 차가 아무래도 조금 운행하기 좋은 점이 많죠. 그래서 뭐 파일럿도 이미 검증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 파일럿도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노틸러스랑 그랜드 체로키 트래버스는 일단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런데 아마 그때 되면 가격이 조금 올라서 5천만 원대에 구입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국산차에 대응한 5천만 원대 5가지 수입차를 한번 비교해 봤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쌈TV 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